안녕하세요. 온두비입니다. 차트 보는 기술. 오늘은 해외 선물 편이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기로 할 텐데, 먼저 기회 드리고 싶어요. 오일을 매매한다. 그래도 오일만 보진 마시라는 거죠. 뭐 가스라든지 골드라든지 다른 상품 가격 동향도 보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항생이나 중국 차이나 EA50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개장을 하는 뭐 미국 그리고 독일 정도의 지수 선물 차트는 함께 보고 뭔가 시황적인 부분을 판단해 나가고요. 그걸 지속적으로 보시다 보면 어떤 상품들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디커플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시는 거죠. 그게 가장 선행돼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5일의 진행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봉이고요. 5분봉, 1봉, 60분봉. 뭐 지금 화면상에 조금 더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더라도 뭐 주로 해외선물 같은 경우는 단타 매매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1분봉, 뭐 5분봉 이런 어떤 짧은 분봉을 보시면서 다른 쪽 모니터나 화면 쪽에는 비교적 좀 장기 분봉이나 일봉상 흐름이 어떤지를 함께 관찰해 나갑니다. 이 분봉만 보다 보면 오늘 추세가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뭐 반등을 하는 건지 하락을 하는 건지 잘 판단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상승이지만 지금 고점권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오늘로서는 세 번째 꼬리를 달고 일단은 밀리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리고 60분봉 정도로 보게 되면 전반적인 흐름이 단기간 내에 어떻게 됐는지 이제 판단이 되죠. 그래서 보게 되더라도 뭐 지금 202평 정도에서 60분봉상 한번 꼬리를 달고 반등을 갔다가 뭐 비교적 좀 크게 했었죠. 그리고 이 꼬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결국엔 요 구간이었죠.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지금 뭐 74.15에서 8호 결국은 뭐 70틱 정도 되죠. 근데 단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70틱이 작지 않은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도 포션을 갖다가 오늘 뭐 잘 했다고 하더라도 뭐 잘못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 구간에서 하게 되면 결국 이 말아 올리는 어떤 구간에서 손절이 나갈 수 있겠죠. 항상 먼저 얘기 드린 이유가 내가 짧은 단타를 할 것인지 포지션을 좀 길게 끌고 가는 뭔가 데이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손절도 정해져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손익비가 뭐 손절은 짧게 그리고 뭐 수익은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건 손절, 수익 같이 1대1로 보고 계속 트레이딩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매도를 했다. 그럼 수익이 나면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또 매수를 했다. 뭐 생각보다 깊게 빠진다. 그렇다라고 하면 손절 내보내고요. 내가 정했던 손절 폭보다는 안 나가고 반등을 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짧게 청산하고요. 그런 식의 매매 방법을 될 수 있으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한 번에 당할 때 크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벌어오는 수익금이 있어야 이를테면 어느 추세 구간에서 비교적 길게 포지션을 끌고 가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뭐 저 같은 경우는 76.56달러에 매도를 했고 그리고 요 구간대 뭐 4육이었나요? 청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생각보다는 깊게 빠졌죠. 오일도 빠졌고 천연가스도 빠졌고요. 76.56 좀 이따 차트는 보여드리겠지만 이 구간대에서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제 뭐 시황적인 부분을 지금 일봉상으로 접근했을 때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을 보였죠. 거의 이제 77달러까지 지금 갔었는데 고점 찍고 밀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밀릴 때 패턴, 즉 뭔가 고점 트라이를 해서 넘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여건들, 결국에 이제 시황적으로 봤을 때 오펙 회의 부분,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거겠죠. 뭐 증시든 선물이든 뭔가 기대치에 상승을 하고 또 기대감이 뭔가 반영이 되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물에 잘못 달려들게 되면 뭐 시간이 지나서 이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서
잘못 매수를 가담을 했다가는 쭉 밀리는 상황에서 이제 손실이 커지게 되죠. 지금 뭐 얼마 안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76.50 정도로 따졌을 때 대략적으로 요 구간까지 200틱입니다. 한 계약 기준으로 2,000달러죠. 그렇기 때문에 작지 않은 수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구간에서 뭐 짧은 단타를 노리더라도 한 번 더 저점을 깰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반등을 하면서 뭔가 박스권을 그릴 상황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판별해 내야 되겠죠. 오늘 단기 고점을 형성할 때의 차트 부분을 띄워봤습니다. 자, 한 번 툭, 그리고 다시 두 번, 이를테면 이제 세 번 정도 찍고요. 그 다음에 쭉 흘러내리고 다시 한번 반등, 그리고 깰 때 이런 이제 패턴이 나오죠. 뭐 코인이 됐든 선물이 됐든 사실 유사한 패턴이 너무나 자주 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거래하시는 분이 코인도 거래를 잘하게 되고요. 코인을 또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에서도 크게 부담, 이질감 없이 좀 빨리 적응을 하시는 편이죠. 자, 1분봉으로는 지금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뭐 5분봉으로 한번 볼까요? 5분봉 같은 경우도 딱 요 구간대에서 살펴보게 되면 올라갔다가 밀리고 한번 치고 올라가서 한번 고점 뚫고, 그리고 다시 원위치 요 구간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한번 깹니다. 깰 때는 이 저점까지를 한번 그대로 훼손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급반등, 그리고 이제 밀리는 거죠. 요 구간,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다가 쭉 밀립니다. 보시게 되면 1분봉상으로 이 지금 한 5, 6분 정도에 해당되는 이 구간, 결국은 뭐 페이크란 페이크겠죠. 뭐 휩수라고도 표현하고요. 근데 국내 선물이 됐든 해외 선물이 됐든 이런 흐름들은 너무나 자주 나타납니다.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꼬리를 달고 딱 튕겨져서 내려가는 패턴이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포지션을 좀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수익이 나고 있었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땡큐 한 거죠. 왜? 빠지다가 한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빠진다. 뭐 이렇게 힘있게 밀려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이게 딱 한번 나타나주고 나면 이런 어떤 급락 코스가 연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도를 했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포지션이 이제 홀딩할 여력이 생기는 거죠. 아, 이런 흐름에서 지금 당했을 여지가 있구나. 그리고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죠. 이런 구간 올라가다가 거꾸라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 꼬꾸라지고요. 즉 주식도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일봉 차트상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빠집니다. 빠지게 될 때는요. 그럼 반대로 상승 추세일 때는 어떠냐? 반대 양상이죠. 시장이 뭔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다가 빠지고, 그러나 저점을 갖다가 처음에는 훼손을 시켜요. 그러나 반등을 하면서 올라타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요. 다시 또 올라타고요. 내려가고요. 이러면서 올라가죠. 뭐 예를 들자면 7월 1일이었죠. 상승 한번 올라가고 고점 만들고 밀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밀리고, 올라가고 밀리고, 이러면서 이제 쭉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이전에 이제 일봉상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를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판별이 되겠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참조해서 이 부분에서 뭐 5분봉상 혹은 뭐 3분봉상 어떤 흐름이 연출이 됐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역으로 비교적 좀 깊게 하락이 나오던 때는 또 어떤 분봉의 모습을 만들어졌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오늘 날짜가 아니거든요. 요 구간 올라탔고요, 내려왔고요, 올라가고 내려오고 고점 넘기죠. 이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빠집니다. 빠질게 될 때는 이 저점을 훼손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그리고 오늘하고 다른 점은 오늘은 이렇게 빠졌다가 한번 반등을 갖다가 크게 보였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고 내려갔던 모습을 보이고요.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무언가 접근을 할 때 뭔가 대단한 어떤 기법을 찾아내려는 생각보다는요, 내가 지금 거래하는 상품이 일봉상 어떤 지금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혹은 단기적으로 뭔가 급등락을 이어가면서 박스권에 놓여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이거와 함께 분봉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연결시킬 때는 당연히
뭐 시황적인 부분이겠죠. 시황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오펙 회의, 그 다음에 이제 주간 원유 재고 이런 좀 두 가지 큰 변수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 이따가 또 설명드린 뭐 골드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마찬가지죠. 얘네들과 뭔가 연관이 된 이 알파, 조금 더 밀접하게 움직이는 어떤 지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다 체크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래를 잘 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뭐 차트만 보고 단기적으로 뭔가 움직임에 편승을 해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분들조차도 사실은 시장에 대한 연구를 비교적 오랫동안 해옵니다.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아, 코인을 거래한다? 그럼 코인이 지금 뭔가 우호적인 상황인지 아니면 단기 조정권 영역이 나타날 수 있는 악재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뭐 골드, 오일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을 판가름한 후에 지금 나는 롱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혹은 숏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유리하겠다. 이제 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선물의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그 마인드가 수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유연하게. 저는 그리고 보조지표를 아주 관심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관심 있게 연구하고 팠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참고 삼아 또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 피봇입니다. 피봇 같은 경우에는 어떤 추세 지표 내지는 채널 지표라고도 부르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2차 저항선에서 거의 고점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 이제 중심선을 깨게 되면서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1차 지지선에서 일단 지지받는 모습, 그리고 박스권.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가격에 의미 있는 뭐 목표치 혹은 또 지지 라인 이런 거를 판별할 때 뭐 비교적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아래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지표 중에서는 RSI라든지 MACD라든지 그냥 남들이 많이 보는 보편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보는 보조지표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거에 따라서 맹신하고 이것만 갖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보조지표가 지금 시장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지 혹은 내가 거래하고 있는 해외 선물 상품하고 성공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좀 자꾸 언밸런싱하게 틀리게 만드는지 이제 이런 걸 같이 판단하면서 보조지표를 참고하는 거겠죠. 말 그대로 보조지표입니다. 참고만 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보시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어요. 어떤 내가 목표치를 갖고 진입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이제 보조지표를 통해 가지고 내가 본 방향이 맞는지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작업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이런 어떤 흐름의 패턴들 고점 거의 76.98, 77달러 정도에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꺾이고 내려오면서 이런 거겠죠. 이런 식의 하락이 나오게 될 때 결국엔 되돌리려고 하면 이 정도의 선을 깨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뭐 차트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거예요. 이 정도의 선에서 뭐 일시적으로는 깰 수는 있겠지만은 아주 강하게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오면은 되돌리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나름의 어떤 가속력이 붙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도 이 구간에서 붙습니다. 즉 여기에서 내가 이 어떤 롱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이 구간에서 잠깐 일시적으로 깨더라도 되돌려주는 척하는 흐름이라도 나와야지 이게 뭔가 다시 고점 트라이를 하거나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지금 깨고 내려올 때 모습 자체가 너무 강하게 깨버렸죠. 그러면은 어떠냐? 내려오고 나서 반등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구간이 지금 딱 40틱이에요. 차트로 보이시죠? 74.40, 74.80. 그래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74.40을 요 구간에서 한번 지지, 요 구간에 지지, 그리고 이제 한번 깨주고요. 반등 나타나고 다시 한번 깨죠. 내려오는 상황으로. 즉 저점권에서 이렇게 놀게 될 때는 자칫 잘못해서 롱마인드로 접근하시더라도 따라 붙으면 물려버려요. 아직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롱 쪽으로 베팅을 하겠어 라고 하면 오히려 역추세 매매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깰 때 들어가야지 돼요. 얘가 이제 되돌리나 하고 장대봉이 막 솟구쳐 올라간 느낌이 드니까 이런 어떤 잠깐 눌림목 내지는 쉬는 구간에서 매수도 진입시키거든요. 그러면
손실 났다가 다시 본절 주는 척하고 쭉 해서 밀리는 거죠. 그쵸? 그러면 내가 평단가하고는 멀어져 버리니까 여기서 이를테면 또 이제 물타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본절 구간이 또 발생을 해요. 반등을 해주니까. 작아 보이지만 뭐 35틱 정도 되죠. 이런 본절 구간에서 또 털지 못한다. 그럼 한번 또 밀립니다. 상승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있으니까 하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상승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올라가는 어떤 구간대, 요 시간대에 내가 이미 역추세로 매도로 진입을 했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참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흐름이 요 구간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어떤 흐름이 나오고 나서 뭐 진입을 시켰다라고 하면 뭐 물타기가 됐건 한 번 더 추가 진입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빠져나올 어떤 구간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루 종일 물려 있다가 결국엔 고점 돌파하는 순간에 손절 나가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지받고 내가 매수를 잘못 가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빠져나오거나 혹은 어느 정도 수익 전환이 되는 기회들이 발생을 했는데 너무 일찍 들어가 버렸다. 자, 77달러까지 찍었던 게 76달러 정도 오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1달러나 내려왔네? 100틱 내려왔어요. 근데 진입시키자마자 한번 음봉. 그쵸? 다시 한번 음봉. 이제 이 구간대에서 사실은 피해가 속출하죠. 그래도 이제 견뎠어요. 그러고 나면 한번 휘청. 이런 어떤 구간에서 손절이 나간다라는 거. 결국은 뭐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제로섬 게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트를 보게 될 때도 지금 이 구간대에서 매수가 유리할까? 아니면 뭔가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가 유리할까? 이걸 항상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어쨌든 계속해서 올라왔죠. 이런 어떤 학습 효과에 젖어 있다 보면 내려왔을 때 매수 관점 주는 척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깨면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내가 손절 나가고 나서 그때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올 때 그쵸? 이거 딱 차트만 보면 뭘 또 판단을 했어야 될까요? 천연가스 급등 나왔다가 꼬리 만들 때 패턴 지금 천연가스나 오일이나 이렇게 꼬리를 갖다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머릿속에 딱 하고 스킵하듯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금 오늘 시장 상황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 혹은 차트상 어떤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제 이런 판단이 되는 거겠죠. 보다 해드릴 얘기가 사실 많기는 하지만 어느 부분까지를 공개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지 사실 항상 녹화할 때마다 고민이 되고요. 그래도 오늘은 기본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카페에 다양한 자료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해외 선물 관련된 강의를 한참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권에 두시고 한번 또 강의 수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쉽게 생각하면 참 쉽죠. 오늘 시장이 상승일지 하락일지 베팅해가지고 먹는 게임 아닙니까? 근데 그 어떤 예측이 빗나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대응 전략이란 건 뭘까요? 가장 쉬운 게 손절이죠. 누구나 다 손절은 뼈 아프고 가슴 아픕니다. 내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죠. 다음은 그러나 내가 뭔가 진입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순간에 매수를 했어요. 손절을 내보내고 나면 뭐 다시 매수를 해서라도 만회할 구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매수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고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면 만회고 뭐고 간에 그냥 이 가격 이상이 올라오거나 이 근처까지 와야지만 내가 손절을 내보내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다 보면 정말 이 하루만 해도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선물 거래고요. 뭐 코인 같은 경우도 마진 거래를 많이 하고 계시죠. 마진 거래 어찌 보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내 원금 자체가 일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 그런 어떤 주의사항들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또 너무 두려워는 하지 마실 때 너무 만만하게 생각을 해서 돈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무모한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